과수에 칼슘 흡수. 실적으로 제가 굉장히 주산지 쪽에 초반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저를 인정하고 있는 하나의 내용 중에 과수에 칼슘 흡수하는 시키는 방법을 제가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칼슘의 흡수는 흡수되어질 형태에 결정적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계란 껍데기는 식초물에 담가놓으면 녹더라. 계란 껍데기, 탄산 칼슘이 식초물에 다 담가놓으면 녹는다. 자연계의 칼슘의 흡수는 첫 번째, 초산을 형성하는 미생물이 증식되어, 초산, 식초 같은 초산을 형성하는 미생물이 증식되어 땅속에 무궁무진하게 많은 칼슘을 녹여내기 시작할 때 칼슘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토양 속에서 초산을 녹여낼 수 있는, 이게 초산을 형성할 수 있는 미생물이 증식되려면 어떠한 조건이냐? 첫 번째, 건조, 적습 이하의 건조라는 얘기예요. 적습 이하의 건조. 두 번째는 일정량의 지온이 보정이 돼야 되는데, 자, 수정이 결정되고 신초가 막 자랄 때, 그러면 세포 분열 때문에, 사과 세포의 분열 때문에 물을 주는 게 세포의 분열이 잘 될까요? 물을 안 주는 게, 자, 적습 이상으로 관리하는 게 세포 분열이 잘 될까요? 적습 이하로 관리하는 게 세포 분열이 잘 될까요? 자, 실적으로 적습 이상으로 관리를 하면 어느 세포가 늘어나냐? 영양생장, 나무의 순, 이파리 이쪽의 세포 개수가 많이 늘어나고요. 적습 이하로 관리하면 결과적으로 나무의 순, 이파리의 세포 분열이 줄어들면서 과일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분 관리는 꽃 피기 전날까지 열심히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순이 완벽하게 멎을 때까지는 절수, 무지하게 가물은 물 줘야 되겠지. 그러나 물 주는 거에 너무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토양의 습도가 적어져야 땅속에서 칼슘을 녹일 수 있는 효소인 초산을 미생물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결과적으로, 자, 칼슘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려면 식초물에 칼슘이 녹아 들어가면 얼마든지 흡수 형태로 바뀔 수 있다. 자, 식초물에 녹은 칼슘은 흡수 시간이 오래 걸린다? 칼슘은 이동이 안 돼요 라고 그랬잖아요. 초산이라는 이 카복실산에 칼슘이 녹아 들어가면, 흡착이 되면 바로 흡수 형태인 초산칼슘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 칼슘은 흡수 시간이 12시간도 안 걸립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목적할 수 있는 곳에 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연면시비. 연면시비는 잎에 흡수되어 원하는 목적지인 생장점이나 아니면 과일의 꼭지, 이런 곳에 칼슘의 이동력이 아주 낮습니다. 이유는 잎이 대사를 할 수 있는 잎이 전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대사를 할 수 있는 잎이. 이제 생장하는 처음에 초기 잎에 칼슘을 주면 칼슘이 거기에 머무르지, 대사를 할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곳에 칼슘 연면시비 열심히 친다들 생장점이나 꼭지로 이동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다. 오로지 뿌리에서 칼슘이 흡수돼야 식물이 원하는 곳으로 칼슘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된 칼슘이 생장점으로 갈 때 꽃눈 형성이 빨라지고, 뿌리에서 흡수된 칼슘이 과일 꼭지에 흡수되었을 때 꼭지의 굵기가 굵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칼슘의 흡수 형태는 오로지 식초 같은 초산에 칼슘이 섞어져야만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단점. 자,
자연에서 초산 발효가 안 되는 단점은 지온이 낮아. 수분은 맞출 수가 있다. 비가 오면 건조를 시킬 수 있지만은 지온이 낮아. 온도가 낮아. 미생물의 활성도가 현저히 적을 때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퇴비를 주거나 아니면 토양 pH가 높게 형성된 과원에서는 초산이 메탄으로 바뀐다. 초산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퇴비를 잘 발효시키면 시커먼 냄새가 나는 것처럼 이것은 산성으로 발효를 시켜서 탄산이 형성되고 초산이 형성된 거고, 퇴비를 냄새를 맡았는데 악취, 메탄가스 또는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는 부패하여 메탄이나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단점이 또 있어요. 초산은 물속에 담가 있을 때만 초산 형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지, 습도가 떨어져서 기화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 저온하에서는 기화 속도가 늦어도 고온하에서는 기화 속도가 매우 빨라. 한여름에 2차 도장이 생기고, 한여름에 도장이 너무 심한 이유는 온도가 너무 높아 쉽게 식초가 날아가 버려서 칼슘을 녹일 수가 없더란 얘기예요. 이런 이유에서 나는 적기에 순을 막고 싶은데 자연 환경은 이걸 따라주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시기에 적기에 순을 막고자 하면 하나로 마트에 있는 현미식초를 사다가 칼슘과 섞어서 주던 아니면 현미식초만 줘서 땅속에 있는 칼슘을 용해를 시키던 어떤 식이 됐던 칼슘을 빨리 흡수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는 식초 줬는데 옆집은 잘 잎이 빳빳해지고 생장점이 쓰는 것 같은데 나는 식초 준 지 오래됐는데도 왜 멀쩡해, 수는 계속 커나가 하시는 분의 차이를 제가 얘기해 준 거예요. 차이. 토양 pH가 높을 경우, 퇴비 비료 많이 써서 토양 pH가 높을 경우, 또는 수분이 많을 경우, 비가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수분이 많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실적으로 칼슘 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타이밍을 잘 맞춰서 식초와 칼슘을 만나게 해서 천연적으로 녹여서 쓰시든, 아니면 내 땅에 칼슘이 풍부하다고 보면 최근에 건조한 기후가 해서 토양이 잘 건조가 됐다고 보면 식초만 관수해서 칼슘의 흡수 속도, 흡수 시기, 흡수량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외로 여러 가지의 조건, 원하는 시기에 결과지를 짧게 형성할 수 있고, 순이 멈추게 되면 그 잎은 빠른 생산적 잎으로 전환이 되어 질병에 대한, 특히 갈반 아니면 충에 대한 내병성을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으며, 자, 빠른 듯한 적기의 순막음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적당한 잎의 크기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순 막힌 순간서부터 비대가 촉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빠른 비대, 어떤 비대제를 쓰는 것보다 오히려 순 막는 것이 비대의 빠른 걸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만드는 방법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 온수, 자, 관수하는 것만 얘기해 줄게요. 관수. 연면하는 경우는 꽃이 안 피는 작물에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는 유목, 아직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수확 후 같이 꽃이 없거나 과일이 없을 때는 연면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연면치 개화기에 들어있는 시기나 작물한테는 연면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관수. 자, 1000평을 예를 들어 보면 약 50도씨의 5리터 정도의 물에, 자, 여기에 보면 칼슘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도 질산 칼슘을 선택하여 주세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 빙초산 칼슘, 그다음 염화칼슘, 구연산 칼슘 이렇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칼슘이다 하더라도
질산칼슘을 선택하는 이유는 질산칼슘 싸기도 하지만은 칼슘과 가리가 해리가 가장 쉬운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식초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칼슘이 녹아버립니다. 굉장히 빨리 녹아버립니다. 식초물에. 자, 질산칼슘을 물에 녹이면 뿌연 우윳빛입니다. 우윳빛. 뿌연 우윳빛. 무슨 얘기냐? 칼슘이 녹지 않고 그냥 물에 희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현미식초 기준으로 내가 칼슘을 만약에 2.5kg를 넣었으면 약 1.5L 정도, 반 이상 정도의 현미초를 넣게 되면 바로 맑은색으로 싹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맑은 용액이 돼요. 이게 초산칼슘 수용액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초산칼슘 수용액. 자, 이렇게 식초물에 녹인 칼슘은 작물 뿌리에 닿으면 바로 흡수돼서 어디 목적할 수 있는 목적지까지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칼슘 웬만하면 연면시비하는 게 아닙니다. 칼슘은 웬만하면 연면시비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자, 누누이 많은 사람들이 칼슘 연면시비를 하라고 합니다. 특히 염화칼슘, 식용 염화칼슘을 연면시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득보다 실이 너무 크다. 저는 굳이 칼슘이 필요한, 절대적으로 칼슘이 필요한 시기, 도장 억제기, 장마기, 고온기, 장마기, 이런 기회는 웬만하면 관수로 주세요. 자, 관수 타이밍은, 자, 어렸을 때는 수정이 결정된 후에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4월 말에서 5월 초에 개화가 다 진행됐다 그러면 최소 수정이 일주일에서 열흘 후, 꽃잎 떨어지고 일주일에 열흘 후 정도의 수정이 결정된 걸 보시고, 그러면 결과지가 벌써 3잎에서 4잎, 5잎까지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초산칼슘 수용액을 관수로 넣어서, 관수, 물을 줄 때 관수로 넣어서 칼슘 흡수를 촉진하면 결과지의 생장점이 빨리 멎고 그 다음에 잎이 빠른 생산성 잎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저비용이지만은 사과 농사의 일생 중에 가장 획기적인 전환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하시고 해보십니다. 제가 거창에 왔다 갔다 한 지가 15년이 넘는데 웬만한 농가들은 집집마다 과수원에 현미, 식초, 말통이 다 있어요. 특히 거창 사람들이 남쪽의 장마기에는 식초물 관수하는 것이 굉장히 내 사과한테는 유리하고 좋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명 부사는 이파리를 잘 유지를 시키면 농사가 큰 걱정이 없고, 홍로, 중생종은 과일을 잘 유지를 시키면 농사 짓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생종인 부사는 칼슘의 흡수 능력이 조생종인 아오리보다 월등히 낮아요. 칼슘의 흡수 능력이. 그런데 아오리 이파리 같이 조생 이파리는 어떻게 됐죠? 이파리가 두껍고 빳빳하고 하늘 보고 딱 서 있는데, 만생종인 부사는 잎이 연하고 부드러워요. 비만 오면 밑으로 축 처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칼슘의 흡수 능력이 굉장히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칼슘 잘 먹는 이 아오리 조생은 그러면 과일이 단단하고 돌덩이 같고 당도도 높고 그렇게 저장성도 좋고 해야 되는데 왜 과일은 물르고 터지냐? 그것은 단점이, 잘하는 건 있는데 못하는 게 뭐냐? 칼슘은 먹는 것은 벼락까지 잘 먹고 많이도 처먹지만은 이 조생종은 잎에서 과일로 보내는 능력이 제로다라는 거예요. 만생종은 무슨 얘기냐? 칼슘을 먹는 능력은 세상 뒷땅은 다 내 땅이고 언제 세월이 좀 뭐냐, 시간은 풍부한데 해가면서 만생종은 느긋하게 칼슘을 먹고 있지만은
이 먹는 칼슘을 오로지 과일로 보내는 능력은 탁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생종은 잎에서 과일 쪽으로 양분 전달이 잘 안 돼요. 과일이 부실할 수밖에 없고, 만생종인 부사는 오로지 잎에 있는 것을 몽땅 과일로 보내는 습성이 너무 강하여 과일은 좋을지 몰라도 잎이 부실해지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자, 조생이라고 내가 풍부하고 넘치면 안 죽었습니까? 일단은 내가 갖고 봐야 되는데 내가 가지려는 욕심이 조금 많아서 내 그릇이 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다 안 찼어. 아직 다 찰려면 좀 멀었어 라고 생각하니까 과일에 좀 보낼 수가 없는 거고, 보사는 이 새끼는 다 내 새끼여, 내가 뼈가 부서지는 한 있어도 내가 얘들을 먹고 살려야지 하면서 몽땅 줘버리니, 둘 다 넉넉한 칼슘이 흡수가 된다 하면 조생종은 과일이 좋아질 거며, 과일이 신선해지고 저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거며, 만생종은 잎의 부실도가 훨씬 덜할 거 아니냐는 거죠. 여기에서 사과나무는 가장 천성적으로 칼슘 흡수를 잘하고 있지만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부족할 때가 있더라는 얘기죠. 부족할 때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의 칼슘 흡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사실은 사과 교육의 가장 중추적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혹시 보편적으로 앞으로 한 5월 중순쯤서부터는 사과의 수정이 다 결정이 되고 잎이 전개되는 걸 본 후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안 하신 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잎 상황이나 잎의 전개나 아니면 빠른 듯한 도장 억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 꽃눈도 확실해지겠죠. 그래서 사과농사의 가장 중반기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서 제가 굳이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칼슘도 내가 원하는 때 먹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칼슘이 흡수되면 사후에 질병의 저항성이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 감사했습니다.